예제.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식이 비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3괄호 x 더하기 1괄호는 2괄호 x 더하기 2y 괄호가 되고 괄호를 풀고 이항하여 정리하면 따라서 x 빼기 4y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두 번째의 식에서도 괄호를 풀고 이항하여 정리하면 따라서 x 빼기 2y는 5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두 식에서 미지수 x를 없애기 위하여 변끼리 빼면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8이므로 따라서 y는 4가 되며 방금 구한 y의 값을 두 번째의 식에 대입하면 x 빼기 8은 5이므로 x의 값은 13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13이고 y는 4가 됩니다. 예제.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a, b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식에서 소수점을 없애기 위하여 양변에 10을 곱하면 3x 더하기 y 빼기 1은 19이고 이를 정리하면 3x 더하기 y는 20이 됩니다. 두 번째 식에서 분모를 없애기 위하여 3과 2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양변에 곱하면 2x 더하기 2 빼기 3y 더하기 9는 6이므로 이를 정리하면 2x 빼기 3y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간단히 한두 1차 방정식에 대하여 미지수 y의 값을 없애기 위하여 첫 번째 식에 3을 곱하면 다음과 같아요. 두 1차 방정식에 대하여 변끼리 더하면 11x는 55이므로 따라서 x는 5가 되며 방금 구한 x의 값을 곱하기 전에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15 더하기 y는 20이므로 따라서 y는 5가 됩니다. 즉, 연립방정식의 해가 5,5이기 때문에 a는 5이고 b도 5가 되며 구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10이 됩니다. 예제.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주어진 세 식이 모두 비슷한 모양이어서 딱히 좀 더 간단해 보이는 식이 없으므로 편의상 앞에 2개와 뒤에 2개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의 1차 방정식에서는 분모에 있는 2와 3을 없애기 위하여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하여 정리하면 되고 보라색으로 밑줄 친 부분의 1차 방정식에서는 분모에 있는 3과 5를 없애기 위하여 최소 공배수인 15를 곱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먼저 노란색 부분에 대하여 6을 곱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를 이항하여 간단히 하면 따라서 x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보라색 부분에 대하여 15를 곱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를 이항하여 간단히 하면 따라서 x 더하기 y는 0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한 두 1차 방정식에서 미지수 x를 없애기 위하여 변끼리 빼면 3y는 마이너스 3이므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방금 구한 y의 값을 두 번째의 식에 대입하면 x 빼기 1은 0이 되므로 x의 값은 1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방정식의 해는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예제.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1차 방정식 3x 빼기 ay는 마이너스 15를 만족시킬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 후 이 값을 나머지 1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a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1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순환소수이므로 이를 먼저 분수로 고쳐야 하죠.
학기 초에 배웠던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0.3땡은 순환마디가 한 개이므로 분수로 고치면 분모는 9이고 분자는 3이 되고 1.5땡은 순환마디가 한 개이므로 분수로 고치면 분모는 9이고 분자는 전체에서 순환하지 않는 부분을 빼야 하므로 15 빼기 1이 되며 0.7땡은 순환마디가 한 개이므로 분수로 고치면 분모는 9이고 분자는 7이 됩니다. 이렇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분모를 없애기 위하여 양변에 9를 곱하여 정리하면 따라서 3x 빼기 14y는 7이 되고 연립방정식의 두 번째 식에서 분모를 없애기 위하여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을 양변에 각각 곱하면 다음과 같아요. 괄호를 푼 후 이항하여 정리하면 따라서 3x 빼기 4y는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한 두 1차 방정식에서 미지수 x를 없애기 위하여 변끼리 빼면 마이너스 10y는 20이므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방금 구한 y의 값을 두 번째의 식에 대입하면 3x 더하기 8은 마이너스 13이 되고 3x는 마이너스 21이 되므로 x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7이고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또한 방금 구한 연립방정식의 해가 1차 방정식 3x 빼기 ay는 마이너스 15를 만족시키므로 이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1 더하기 2a는 마이너스 15이고 2a는 6이 되므로 따라서 구하는 a의 값은 3이 됩니다. 예제. 다음 연립방정식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주어진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 y의 개수를 갖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1차 방정식의 양변에 3을 곱하면 다음과 같아요.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해서는 두 1차 방정식이 서로 같아야 하죠. 즉, 두 미지수의 개수도 같고 상수항도 각각 같아야 해요.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끼리 같고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끼리 같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3a는 9와 같으므로 따라서 a는 3이고 b는 12가 됩니다. 이를 다른 풀이인 개수의 b로 풀어보면 9분의 a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와 b분의 4가 모두 같으면 됩니다. 먼저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9분의 a는 3분의 1과 같으므로 양변에 9를 곱하면 따라서 a는 3이 되고 보라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3분의 1은 b분의 4와 같으므로 양변에 3b를 곱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이때 양변에 3b를 곱한 결과가 노란색과 빨간색의 크로스로 곱한 결과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면 계산 과정이 훨씬 간단해진다고 예전 강의에서 수업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크로스를 통해 색깔별로 곱하면 따라서 b는 12가 됩니다. 2. 해가 없을 때 상수 a, b의 값이나 조건을 구하시오. 주어진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 y의 개수를 갖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1차 방정식의 양변에 3을 곱하면 다음과 같아요. 해가 없기 위해서는 두 1차 방정식에 대하여 두 미지수의 개수는 같고 상수항은 달라야 해요.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끼리 같고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끼리 다르게 되면 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3a는 9와 같아야 하고 b는 12가 되면 안 되지요. 따라서 a는 3이고 b는 12가 되면 안 됩니다.
이를 다른 풀이인 개수의 b로 풀어보면 9분의 a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와 같고 b분의 4가 되면 안 됩니다. 먼저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9분의 a는 3분의 1과 같으므로 양변에 9를 곱하면 따라서 a는 3이 되고, 보라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3분의 1은 b분의 4가 되면 안 되므로 양변에 3b를 곱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크로스를 이용해보면 따라서 b는 12가 되면 안 됩니다. 예제.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식에서 우변에 미지수 x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변의 x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야 해요. 이때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x의 항이 두 개이므로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이용하여 묶어내면 다음과 같아요. 미지수 y의 개수를 같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식의 양변에 각각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다음과 같아지고,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해서는 두 1차 방정식이 서로 같아야 하죠. 즉, 두 미지수의 개수도 같고 상수항도 각각 같아야 해요.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끼리 같고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끼리 같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12와 같아야 하고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9와 같아야 하므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1이고 b는 3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값인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1 더하기 3이 되므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를 다른 풀이인 개수의 b로 풀어보면 4분의 a 빼기 1과 마이너스 1분의 3과 b분의 마이너스 9가 모두 같으면 됩니다. 먼저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4분의 a 빼기 1은 마이너스 3과 같고, 보라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마이너스 3은 b분의 마이너스 9와 같으면 됩니다. 크로스해서 계산하면 되므로 이하 풀이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특수한 해를 가지는 연립방정식에 대하여 두 가지의 풀이법으로 풀어봤어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풀이를 하여도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두 번째의 방법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므로 아직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연습을 통하여 개수의 b를 활용한 풀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에 대한 수업을 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개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